자, 그러면 1부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 이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조경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아,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와, 도대체 실적이 어땠는지를 너무 이제 조경상 팀장님의 입으로 듣고 싶은데 일단 그 앞서서 네. 어제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기술주에 긴장했던 하루였던 네.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 또 이제 경기를 좀 계속 두려워하는 분위기들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나스닥 기업 중에 시가총액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관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럼 의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였었고요. 장 종료 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나왔지만 그 발표가 있기 전까지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내렸다. 네, 어제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하락한 것 같고, 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제 금융시장 움직임으로 한번 볼게요. 뉴스나 이슈가 아니라 국채금리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뭐 2년물 금리도 하락을 했고 10년물 금리가 3.4%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나왔었고 네. 했거든요. 뭐 10년물 금리를 보면요, 주간 변동폭이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의 하락이 상당히 좀 눈에 좀 띄게 보였었는데, 그동안까지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줬던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 5월달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다 보니까 금리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던 거 한 가지하고, 네네. 은행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반대로 국채금리가 다시 내려갔던 부분이 반대로 올라가는 부분들이었는데, 어제는 국채금리가 좀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하락하면 기술주들은 수혜를 본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간밤에는 뭐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을 있었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왜 안 오르지? 이런 눈으로 좀 네, 그렇게 의문이 생길 생각되죠. 수 있죠.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반응을 안 한 것 네. 같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월 달에 회사채나 국채나 네. 금리가 가장 피크였었거든요. 좀. 그랬죠. 네, 왜냐하면 은행위기도 있었고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그때가 그 네. 10년물이 4% 찍었을 때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수익률 정점, 고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수익률이 하락한 폭을 보면, 네. 하이힐드 ETF HYLD를 기준으로 보면 3.18%의 변동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국채 7년물에서 10년물짜리 편입하는 IEF ETF가 한 6.39%의 변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국채는 6.36%가 수익이 난 거고, 네. 하이힐드는 3.18%, 즉 회사채는 수익이 국채보다는 덜했다라는 건데. 그 말은 국채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하이힐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사채라고. 회사채 중에서도 좀 투자 등급 이하의 네. 이 채권들이니까 네. 그 금리가 덜 떨어졌다는 건 네. 여전히 회사채는 위험하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석해 보면, 네. 아직까지도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로 좀 아하. 볼 수 있는 시장이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어제 좀 나타난 것들이.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못 올라온 네, 것 맞습니다. 같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가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좋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겠죠. 네네. 그런 그림으로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저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채권들을 이제 제안을 받으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그 시장 금리 수준에 따라서 네. 이제 만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을 결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는데, 네. 뭐 채권 시장은 국채도 있지만 회사채 시장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 국면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선호하는 국면과 네. 국채를 선호하는 국면들이 있잖아요.
회사채는 경기가 좋아질 때 선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부도율이 낮아질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은 국면에서는 국채를 조금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선호한다라는 건 수요가 생긴다는 거고 네. 그게 바로 수익률로 결정이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수익률 변동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투자자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정서가 남아 있었던 시장 분위기가 뭐 최근에 계속 그렇게 나오긴 네네. 하지만 어젯밤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서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편치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결론을 해보자면 결국 지금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상승은 좀 나타나기 네, 어려웠다는 게 맞습니다. 어제 네. 시장의 정리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 마감된 직후에 네. 나왔던 그 빅테크 두 가지 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어디부터 한번 볼까요? 알파벳부터 설명을 알파벳부터요. 드리려는데요. 네. 알파벳은 우선 냉정한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3%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9%니까 네네. 뭐 누가 더 낫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하고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른 그림이었다라는 거고요. 네. 광고 수익이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는 누구나 다 예상했습니다만 그래도 광고 수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던 부분들이 보였고요. 특히 뭐 광고 수익이 왜 안 나오냐 그러면은 고금리 국면에서 버텨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뭐 고용을 줄이든 광고를 줄이든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다르게 하나 또 생각한 건 뭐냐면 광고 채널이 점점 디지털 광고 채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구글 보통 보면 광고 수익들 중에 대부분은 검색 광고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통한 광고 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구글 하면은 검색 광고가 가장 큰 수익을 하는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4개월 전에 3프로TV 나와서 애플이 왜 OTT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애플이 광고와 OTT의 진심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결국 이것도 뭐냐면 애플이 디지털 광고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출하는 것들인 거고요. 결국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제 검색 광고에서 좀 벗어나서 네.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구글은 검색하면 옆에 광고 뜨는 거 그게 검색 광고. 네. 유튜브 볼 때 광고 뜨는 거 그게 이제 그 네. 유튜브 광고 이런 건데 네. 사실 아마존도 광고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도 본인들이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광고 붙여드리면 좀 위편에다 올려드리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도 광고이고 애플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애플은 아직까지는 걔네들이 구체화시킨 것들은 없지만요. 네네. 앞으로 장착할 수 있는 게 넷플릭스 모델 보셨잖아요. 네네. 요금제를 예. 광고 요금제를 선택한다든가 두 번째는 얘네들이 제작하는 컨텐츠들에다 녹이는 방법들도 있겠죠. 특히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권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중간 광고들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은 거의 쉽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광고 비즈니스들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광고가 그러면 지금 되게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도 분명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들이야 광고할 때 뭐 지상파 방송도 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주류 언론의 지면도 쓰고 하다 보니까 크게 굵직굵직하게 내니까 경기 좀 안 좋아져도 야 하던 거 해야지 하면서 광고를 계속 지불하는데 사실 유튜브 광고나 아니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상의 광고는 중소업체들이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작은 그 영세 업체들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누가 먼저 나빠지냐? 중소 영세 업체들이 훨씬 더 빨리 나빠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쉽게 돌아서지 않는 이상 광고 시장이 그렇게 돌아서긴 어려운 그런 측면도 분명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매체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했던 게 이
어닝콜에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를 한 게 빙의 효과를 상당히 많이 말을 했거든요. 빙의 효과.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제로 보면은 이제 검색 광고 수익이 그렇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구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색에 이제 챗봇을 다는 거는 네. 빙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성의 입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빙에 있는 챗봇을 선호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네. 그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광고 수익이 나오는 거를 네. 차단하고 계속 자기 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챗봇을 내놓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낙인 효과라고 하죠. 낙인 효과.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엔 구글이 이걸 가지고 어떤 확장성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릴스가 있죠. 네. 그다음에 틱톡도 있죠. 이렇게 특히 뭐 유튜브 쇼츠와 같은 네네. 이런 매체의 광고 플랫폼을 활용해서 광고하는 시장들도 상당히 빠르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구글이 하고 있는 쇼츠라든지 뭐 챗봇 등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네. 유튜브가 쇼츠를 내놓은 거는 릴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쵸. 내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드라는 챗봇을 구글에다 붙여놓는 이유는 빙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약간 구글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광고 쪽에서는 네.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주주라면 이제 구글 그러니까 순다르 피차이 네. 순다르 피차이 맞죠? 네. 순다르 피차이 CEO에게 왜 이렇게 방어만 합니까? 공격을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네. 이제 뭐 유튜브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 AI를 장착시킨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네. 기존 고객, 충성 고객은 확보를 해놓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어닝콜에서 말을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구글도 기대하는 부분은 인공지능이었어요. 네네. 어떤 거냐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다가 인공지능을 결합시키겠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리테일 매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검색 광고 시장에다 네. 꼭 검색을 해서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구글에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인공지능을 적합한다든지 접목시킨다든지 유튜브 플랫폼을 좀 인공지능을 채택을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네.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부분들에다가 확장성을 가져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을 가져갈 건지는 말을 했는데 네. 좀 이게 좀 안 와닿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냉정하게 저도 말씀드려서. 말씀 듣는데 안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다가 그 인공지능을 기능을 넣어서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공돌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알고리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여. 근데 그걸 느낄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하락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그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네네. 했는데 와닿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구글에서는. 네네. 그래서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게 왜 안 와닿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챗 GPT는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바드 사용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죠. 그리고 우리가 언론으로 경험상 알고 있는 바드라고 하는 거는 네. 분명히 오류가 있었던 실수했죠. 네, 네. 그러니까 다 안 와닿는 실수하지만. 거죠. 네네. 투자자들한테 안 와닿는 거고요. 그럼 구글이 그렇게 매력이 없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좀 재미있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에서 클라우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는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드디어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흑자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네, 비교를 좀 해드리면 딱 1년 전에가 한 7.6억 달러 정도 적자였었고요. 네. 이번에는 1.9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네 수익의 10% 정도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발생하게 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네.
구글도 아시겠지만 오피스 365처럼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네.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있거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네. 하죠. 여기에 인공지능을 갖다 붙였어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먼저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 와서 이제 따라서 이제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이 부분을 패키지나 번들화 시켜서 네네. 계약하거나 하면서 침투를 상당히 빠르게 어. 가져가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볼 때 구글이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얼마나 좀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 거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 잘 와닿지는 않았던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에서 하락한다라는 거,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알파벳의 이번 실적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클라우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성장률은 제가 그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클라우드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인공지능은 뭔가 뚜렷한 걸 못 보여줬어요. 네. 근데 총 합쳐서 그럼 실적은 괜찮았던 것 같으세요? 아, 좀 실망스럽다 같으세요? 전 클라우드만 보였어요. 광고도 줄었고 네.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긴 네. 하지만 광고도 줄었고 유튜브도 성장은 했지만 네. 그래도 얘네들도 충분히 견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냥 클라우드는 상당히 제가 매일매일 정리하면서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네. 그거 하나만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됐구나 요 정도였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 구글이 전략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CEO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무기화 삼겠다 이 네. 굉장히 힘있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구글에서 경험했던 인공지능이라는 게 체감적으로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을 해줬어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로 말을 들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쵸. 이런 네.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맞은편에 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을 거래해서 거의 7%가량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좋았어요, 실적도? 매출은 7% 증가했고 이익도 9% 증가했는데 예상을 상회하긴 했고요. 네. 사실 이게 성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성장률을 20% 수준으로 예측하지 않았었나요? 네네. 한 27% 정도 네. 나왔고요. 그랬죠. 이게 지난 분기가 31%였는데 그거보단 감소하긴 했어요. 그래도 워낙 기대치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 부분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자체적인 그 서버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얘가 20%를 유지하다가 이제 17% 정도로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구글은 광고가 줄은 거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의 성장성이 약간 좀 줄은 거죠. 아. 그러니까 둘 다 그러면 각자가 잘하던 부분은 네. 약간은 퇴색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을 최대의 무기로 네.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로 저는 많이 올랐던 거라고 시간에서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겁니다. 말했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 빙을 중심으로 한 검색 시장의 점유율 증대.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1억 명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접속자 1억 명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피스 365 네. 내지는 365 다이나믹이라고 말하죠.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그 비즈니스 워크 환경을 네네. 개선시켜 준다라는 거. 어. 우리는 챗 GPT라는 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네. 이건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어떤 그쵸. 식으로 구현이 될 건지가 그리고 다 보이잖아요. 코파일럿도 공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코파일럿도 있고 그다음에 팀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챗 GPT라는 거를 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얘기를 해주면 그게 그림이 나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네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비즈니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투자자들은 볼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닝콜 스크립트를 두 개 회사 걸 다 이제 읽어서 번역을 돌려서 봤는데 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결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죠. 느낌이 오죠.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인공지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만 놓고 봐도 왠지 빙이 구글의 검색 그 시장을 좀 뺏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사용해 본 것처럼 이거 엑셀도 좀 편해지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파워포인트도 좀 편해지겠는데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365의 구독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뭔가 돈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 구글은 느낌이 안 나고. 그러면 이걸 결정 지어주는 선은 뭐냐면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한테 느낌이 안 오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뭔가 변곡점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리고 둘 다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구글은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하게 오르고 있고 음. 또 오픈 AI와 관련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는 엔비디아도 네. 2%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투자자들이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제 구글한테는 상당히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한 성적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매혹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요. 요소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투자자가 물론 숫자도 보지만 네. 그럼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우리가 내러티브, 그러니까 네. 스토리로 보잖아요. 네. 스토리가 지금 와닿지 않으니 숫자를 보기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두 개 비교해 놓고 보면 만약에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네. 하면 광고는 계속 감소할 감소할 수 거고요. 있죠. 네. 클라우드도 감소하겠지만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거죠. 이 환경을 당신들이 경험한 인공지능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구글은 우리도 인공지능으로 돌파를 할 거예요. 네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험한 건 없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네. 그게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과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정리해봤고 이번 주에 남은 두 개의 더 큰 네. 그러니까 더 큰은 아니지만 빅테크가 또 남지 않았습니까? 메타와 아마존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알파벳이 광고에서 일단은 좀 수익이 감소했기 네네. 때문에 메타도 광고 수익이 일단 컨센서스들도 보면은 좋지는 않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메타는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딱히 떠오르는 게 아직은 없어요. 특히 지난 분기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콜에서 얘기했던 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거 약간 철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철회한 만큼 그걸 갖고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라고 메타? 하는데 최근에 무슨 이제 인공지능 언어 모델 자기네들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게 람다인가요? 아니 그거는 람다는 사실 구글에서 쓰는 네네. 거고 이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언어 학습 모델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뭘 할 건지로 또 연결되는 고리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는 그래서 사실 이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컨퍼런스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메타가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럼 그걸 이겨낼 만한 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또 그거 없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지난주의 분위기는 클라우드 수익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한 보고서들이 몇 개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인터넷 트래픽이 좀 증가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네.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장 점유율이 클라우드에서 좀 낮았었기 때문에 네. 치고 올라오는 게 확실히 보였던 그쵸. 건데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완전히
1, 2위 기업이었으니까. 주도적인 네.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보시면 오라클이나 이런 데도 좀 괜찮았잖아요. 네네. 그럼 얘네들 뺏겼을 가능성이 아 그렇겠네.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어, 시간 외나 이런 것들을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봤을 때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나쁘지는 않았으니까 한 네. 4% 정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오전에 네네. 아침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클라우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타겟형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아까 그쵸.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부분이 그래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얘네들은 광고 수익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워낙 1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아마존은 그래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 메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구글만 보더라도 알파벳만 보더라도 광고가 감소한 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이걸 보완하려면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메타는 좀 걱정되고 네. 아마존은 좀 괜찮을 그래도 것처럼 괜찮지 않을까 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만약에 내일 메타하고 그 다음 날 아마존이 좋게 나오더라도 네. 뭔가 투자를 액티브하게 아니면 공격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5월 달 넘어가면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FOMC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FOMC 같은 경우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해 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아 인하할 거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흐름을 아, 근데 분명히 기자분들은 물어볼 겁니다. 그동안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안 해줬었잖아요. 네네. 작년에는 그쵸. 원래 파월 아저씨가 원래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FOMC 위원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가이던스 제시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발언하신 분이 계시기 그 때문에 말씀이군요. 아마 이제는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흐름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확인하고 가는 게 네. 좋거든요. 네. 저는 봤을 때 그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경기 침체 얘기,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애틀랜타 연은 들어가서 GDP 나우를 봤고요. 네. 거기에 같이 나오는 게 민간 최고 부분의 경제 전문가 50명의 평균값을 토대로 한 블루칩 추정치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GDP 나우를 들어가서 네. 보시면요. 초록색 선은요. 네. 애틀랜타 연은에서 이제 추정하는 거고요. 지표를 가지고 GDP의 네. 흐름, 네. 전망치. 그 밑에 보면 블루칩 인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선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선 있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음영으로 네. 이렇게 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네. 블루칩 아 그거예요? 추정치인데요. 네네. 그게 이제 민간 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 교수님들이시겠죠. 네네. 50명의 그 서베이 값을 평균해서 표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경기가 안 좋은 건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지금 우리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보면은 아. 너무 그쪽에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숫자는 계속 좋아지니까. 우상향을 네네.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가 훅 가면 이렇게 훅 내려가면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작년 4분기에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계속 몇 달 있다 또 떨어질 텐데 네네. 했는데 그러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나치는 우려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왜냐면 방금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에요. 근데 침체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라 팔아라 말씀을 못 네, 드리지만 그런 거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네네. 팔고 기다릴까요?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굳이 지금 뭐 정리할 필요 있냐 이 정도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조경상 팀장님 말씀하신 건 네.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경상 팀장님과 함께 그 알파벳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어땠는지 진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